1452년 조선의 임금 문종의 병세는 이미 깊어져 있었습니다. 즉위 이후에도 건강은 회복되지 않았고 국정을 오래 직접 장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죠. 문제는 후계자였습니다. 세자는 아직 어린 나이 훗날 단종, 그때 나이 12살이었습니다. 12살의 왕은 상징이 될 수는 있어도 정치의 중심이 되기에는 어려운 나이였습니다. 문종도 그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택합니다. 왕권을 서두르기보다 대신 체제를 정비하는 쪽이었습니다. 그 중심에 세운 인물이 영의정 김종서였습니다. 김종서는 인사와 군사, 행정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조정을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문종은 인사 구조를 정리해 김종서를 중심으로 국정이 운영되도록 틀을 마련합니다. 왕은 존재하지만 운영은 대신이 맡는 구조, 안정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그리고 이 구조는 문종 사후에도 그대로 이어집니다. 문종이 세상을 떠난 뒤 왕위는 단종에게 넘어갑니다. 의식은 절차대로 진행되고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달랐습니다. 단종은 12살, 국정을 주도하기에는 이른 나이였죠. 그래서 조정은 문종이 남긴 구조대로 움직입니다. 회의가 열리면 보고는 대신들이 준비하고 쟁점은 대신들이 정리하며 정책 방향 역시 대신들이 잡습니다. 왕은 자리에 있지만 결정은 이미 논의를 거친 뒤 올라옵니다. 임금의 재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방향을 새로 만드는 행위라기보다 정리된 결론을 승인하는 절차에 가까웠습니다. 국정은 단종의 이름으로 집행되고 실제 운영은 대신들이 맡고 있었습니다. 체제는 안정적으로 돌아갔고 정책의 흐름도 크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정치에서 겉모습의 안정이 곧 갈등의 부재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안정 속에서 다른 긴장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긴장의 한쪽에 서 있던 인물이 수양대군이었습니다. 왕의 삼촌, 왕족이라는 상징성과 정치적 경험을 모두 갖춘 인물이었죠. 그러나 조정의 운영 구조 안에서는 결정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위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문종이 설계한 대신 중심 체제는 어린 왕을 보호하는 장치이면서 동시에 종친 세력의 직접 개입을 제한하는 구조이기도 했습니다. 대신 체제가 굳건할수록 종친의 공간은 좁아집니다. 왕족이라는 신분은 높았지만 국정의 중심에는 서기 어려웠습니다. 이 지점에서 이해관계가 갈립니다. 대신 체제가 유지되면 김종서를 중심으로 한 구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종친이 중심에 서려면 그 구조는 바뀌어야 합니다. 갈등은 개인 감정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정치 구조의 방향이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향 충돌이 결국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1453년 계유정난으로 1453년 10월 조정은 겉으로 조용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균형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죠. 중심에는 영의정 김종서가 있었습니다. 문종이 설계한 대신 체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인물이었습니다. 대신 구조가 유지되는 한 정치의 방향은 김종서를 중심으로 움직입니다. 수양대군에게 필요했던 것은 왕을 끌어내리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대신 체제의 중심을 제거하는 것. 그 핵심이 바로 김종서였습니다. 정변은 빠르게 진행됩니다. 수양대군 측 인물들은 군사 기반을 먼저 확보합니다. 움직임은 길지 않았습니다. 김종서의 칩이 급습됩니다. 그는 치명상을 입고 사망합니다. 단 하루 만에 대신 체제의 상징이 사라집니다. 이후 변화는 더 분명해집니다. 군사들이 궁을 통제하고 회의 구성원이 바뀌며 기존 대신 세력은 제거되거나 약화됩니다. 왕은 그대로였습니다. 단종은 여전히 어좌에 앉아 있었죠. 그러나 실권은 이동합니다. 형식은 단종, 실질은 수양대군. 계유정난은 단순한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문종이 남긴 대신 중심 구조를 해체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순간부터 단종은 왕이면서도 권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위치에 놓입니다. 그리고 이 불균형은 오래 유지될 수 없습니다. 권력은 결국 하나의 중심으로 모이기 때문입니다. 그 정리가 1455년 폐위로 이어집니다. 계유정난 이후에도 단종은 여전히 왕이었습니다. 어자는 그대로였고 의식도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결정의 흐름은 이미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의는 열렸지만 주도권은 수양대군에게 있었습니다. 형식과 실질이 분리된 상태, 이 구조는 오래 유지되기 어렵습니다. 권력은 결국 하나로 모입니다. 1455년 조정은 명분을 제시합니다. 임금의 나이가 어리다는 점, 국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기 어렵다는 주장, 새로운 논리는 아니었습니다. 단종이 즉위할 때부터 이미 알고 있던 사실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 나이는 정치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됩니다.
폐위는 돌발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개유정난 이후 2년 동안 권력의 중심은 이미 이동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 세력은 약화됐고 조정은 재편됐습니다. 저항이 어려운 조건이 갖춰진 뒤 결정이 내려집니다. 단종은 어자에서 내려옵니다. 왕복은 거두어집니다. 호칭도 바뀝니다. 이제 그는 노상군, 수양대군은 왕위에 오릅니다. 그가 바로 세조입니다. 개유정난으로 시작된 권력 이동이 이 순간 공식화됩니다. 왕은 바뀌고 체제는 정리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단종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문제로 남습니다. 그 문제가 이듬해 사건으로 이어집니다. 1455년 폐위 이후 단종은 노상군으로 강등됩니다. 왕위에서는 내려왔지만 곧바로 지방으로 보내지지는 않습니다. 서울에 머물렀죠. 그러나 그 위치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호칭은 바뀌었고 정치적 권한은 사라졌습니다. 출입은 제한됐고 만나는 사람도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왕이었던 인물은 이제 관리의 대상이 됩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정치를 주도할 위치도 아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존재는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단종은 정통 계승자였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1456년 복위 시도가 일어납니다. 성산문 박백년을 비롯한 6신하, 훗날 사육신이라 불리는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세조 체제의 반기를 들기보다 단종을 다시 왕위에 올리려 했습니다. 중요한 점은 단종이 이 계획을 주도한 인물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이미 고립된 상태였고 정치적 결정을 내릴 위치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명분이 됩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그것이 바로 문제였습니다. 계획은 발각되고 관련자들은 체포되어 처형됩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반란이 아니라 단종이 여전히 정치적 상징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 조정의 판단이 달라집니다. 단종을 서울에 둘 수 없다는 결론. 그 결정이 1457년 영월 유배로 이어집니다. 강원도 영월, 청령포. 삼면이 강으로 둘러싸인 지형. 출입이 쉽지 않은 곳. 세상과 끊어진 자리였습니다. 17의 단종이 그곳에 남습니다. 유배는 처벌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중심 권력에서 멀리 떨어뜨리고 접촉을 차단하며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 단종은 감시 속에서 살아갑니다. 출입은 제한되고 면회는 허가가 필요했으며 정치적 교류는 사실상 차단됩니다. 그는 더 이상 결정의 구조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사라진 것도 아닙니다. 살아있는 한 정통성의 문제는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보면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했습니다. 유배는 통제에 강하였지만 최종 정리는 아니었습니다. 1457년 조정은 다시 판단을 내립니다. 존재를 관리할 것인가, 완전히 제거할 것인가. 그리고 선택은 후자였습니다. 그 결정이 사사명으로 이어집니다. 1457년 노상군을 사사하라는 명이 내려옵니다. 공개 처형은 아니었습니다. 왕족에게 내려지는 형식적 절차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방식이었습니다. 단종은 사약을 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집행은 교살, 줄이나 끈으로 목을 졸라 생명을 끊는 방식이었습니다. 공개적 장면 없이 통제된 공간에서 이루어진 죽음. 왜 이런 선택이었을까요? 첫째,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둘째, 왕족이라는 신분을 고려한 절차였습니다. 유배가 통제였다면 사사는 제거였습니다. 정권의 입장에서 단종은 정통성 논쟁을 다시 불러올 수 있는 인물이었습니다. 살아있는 한 가능성은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1457년 영월에서 명이 집행됩니다. 기록은 길지 않습니다. 폐위, 유배, 사사. 행정적 언어로만 남겨진 마지막. 감정은 남지 않았고 판단과 결과만 기록됩니다. 조선의 6번째 임금은 이렇게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단종은 죽은 뒤 다시 왕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이 마지막 장입니다. 단종이 지닌 가장 큰 배경은 왕의 후손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인의 환경은 결코 안정적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현덕왕후는 1441년 단종이 3살 때 세상을 떠납니다. 할머니 소원왕후 역시 1446년에 사망합니다. 아버지 문종도 오래 살지 못했습니다. 1452년 단종이 12살이 되던 해에 세상을 떠납니다. 성장 과정에서 가장 가까운 보호자들이 차례로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12살의 왕이 됩니다.
즉위는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폐위도 그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유배도 사사도 그의 결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의 중심에서 결정을 내린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결정이 내려지는 구조 속에 놓여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종의 삶은 업적보다 사건으로 기억됩니다. 즉위, 정변, 폐위, 유배, 사사. 많은 것을 가진 왕이라기보다 많은 일이 그를 통해 지나간 왕이었습니다. 기록은 거기서 멈춘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조선 19대 임금 숙종 때 단종은 복권됩니다. 노상군이라는 이름은 거두어지고 다시 왕으로 추존됩니다. 생전에는 왕위에서 밀려났지만 사후에는 왕의 자리를 되찾습니다. 능은 강원도 영월의 장릉에 자리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 왕. 그러나 역사 속에서는 끝내 지워지지 않은 이름. 단종. 그의 생애는 짧았지만 그를 둘러싼 사건들은 조선 정치의 구조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결국 다시 왕으로 남았습니다.